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에 자켓도 안 걸치고 편하게 다니십니까? 지금은 제가 전투복을 입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전투적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늘 초선 의원들 만나셨다고요? 예, 저희 초선 의원님들 어제 초선 의원 뭐 총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예. 그 의견을 저에게 전달하러 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뭐 초선 의원들과 직접 소통할 의지가 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원래 내일 그 직접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뭐 좀 일정 조율 과정에서 좀 이게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대선이라는 것은 정당이 사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대선이 이제 사실 기말고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당 전체에 지금 다 있습니다. 기말고사보다 더 크죠. 수능이죠. 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승리 방정식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방정식이 달라서 맞게 보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선거에서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했을 때 인물과 구도는 생각보다 고정적인 요소입니다. 예. 단기간에 크게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이제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이 저희가 세대 결합론 또는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는 그 20대, 30대와 60대, 70대가 결합하면 이긴다 이거거든요. 예. 메꿔야 되는데 결국 가장 젊은 층에서 메꿔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저희가 승부를 보지 못하면은 사실 인구 구조상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략을 계속 준비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2030에 관심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련의 어쨌든 선대위 차원의 행보들에 대해서는 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2030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이 20대 남성을 위한 길이다. 30대 남성을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의 표도 가져와야 된다. 뭐 이론상은 맞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사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밟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2030 지지층 자체가 지금 와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개별 인사의 영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기 전에 어찌 보면 후보랑 저랑 젊은 세대에 접근하겠다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후보랑 울산에서 만나고 와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시기로 했다 하고 끝이었어요. 네. 그러면 윤핵관 문제는 어떻게 됐지 궁금했거든요. 그 후보가 했던 언급 중에서 이런 예.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저희가 빨간 옷 입고 한 다음에 후보가 했던 언급 중에 이준석 대표가 가라면 가고 예. 뭐 하라면 하겠다는 예. 취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상 제 입장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려면은 제가 선대위 내에서 기획 및 지휘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됩니다. 그러면 윤핵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을 불미스러운 일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선대위 내에서 공보단장의 직함을 맡고 있는 인사가 상임선대위원장의 기획 및 지시 권한을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그러면 본인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본인이 거치 표명을 해라. 이거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선대위가 구조를 이어나가기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었겠는데 그때 오히려 제 지휘권이 이제 1박 2일이란 기간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한 게 좀 컸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저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기획이나 지휘권이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강하게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든지 네. 뭔가 윤핵관 문제를 건드리고 합의를 했어야 그 분위기에서 일단 맞는 시작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울산 합의의 그 3개 조항만 예. 있으면은 윤핵관 문제 해결될 거로 판단했던 제가 나서 아니랬던 건 인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제가 상임선대위원장 안 하겠다 했을 때 상당히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이 울산 때 그럼 명확하게 윤핵관 중에 누구를 내쳐라 이런 예. 말을 하지 않았냐 그랬겠지만은 제가 정치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내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지난번에 공보단장 갈등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버린 노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사람들을 원한 살 것도 아니고 요 사람 빼주세요. 제가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절대. 윤핵관 내가 아는 한 없다. 그리고 윤핵관이 있다면 누군지 지목을 해다오. 그러면 내가 확인해보고 합당하다면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하나하나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당연히 후보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 날려달라 그러면 제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날릴 건가요? 내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토론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토론회가 취소됐나요? 예, 그게 왜요? 김기현 대표님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예. 제가 지금 뭐 저는 뭐 해도 좋습니다만은
갈등이 아마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는 뭐 것을 그런, 우려를 예, 했을까요? 저희가 뭐 건설적인 방향을 토론하는 것이만 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또 언론이 관심을 또 다른 방향을 쏟을까봐.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혹시 전화 한 통도 안 왔습니까? 뭐 이런 걸 제가 언론이 질문하면 답할 수밖에 없지만 답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지난 일주일간은 저희끼리 소통이 없었습니다. 직접 소통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뭔가 좀 안 오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이준석 대표 없이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도 제가 그 선대위의 지금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선대위를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제가 선대위 참여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후보도 말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선대위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저희 3자 모두 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복귀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없습니다. 좀 참을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그 어르신과 저는 제가 여러 지점에서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수도 있습니다. 교감이라기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그분이 그 위치에 있는 만큼 역할을 수행하실 거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없다. 확실하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을 거의 대부분 따르는 편입니다. 제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처음으로 안 따른 게 있다면 이번에 선대위원장 사퇴일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지금 시점에는 선대위에 어쨌든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무엇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있었던 충돌을 보면요.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선택을 최근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누적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다. 그것을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정 안 될 경우에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까? 후보 교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후보에 실망한 일부 유권자 중에서 후보 교체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문자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후보 교체의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만약에 뭐 선거 과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해가지고 후보 교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차피 선거 집니다. 후보 교체해도. 그러니까 저는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고 후보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네. 엊그제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 대해서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보가 토론을 못한다는 인상은 많이 안 갖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16번의 토론을 하면서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경력이 20년 가까이 된 정치인들과 굉장히 호각을 이루었던 그런 토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후보가 거꾸로 그 16번의 토론을 잘 보시면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토론보다는 또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토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토론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후보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 본인이 토론 대단히 잘하는 줄 알고 저렇게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쳤을 겁니다. 오케이, 당신 제안 받아서 토론은 내가 하겠다. 대신 주제는 내가 정한다. 대장동. 저 같으면 그렇게 갔을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뉴스와이드 진행하면서 이준석 대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매우 궁금했는데 예, 예. 오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또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만나봤습니다.